자, 오늘은 이제 7번째 강의로 이성 관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관계인데, 이 관계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또 여러분의 행복의 이제 원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얻게 되는 사람들, 그중에 이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뭐라고 할까, 또 자기를 상처 주는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성 관계예요. 우리 안에는 이제 생식세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또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들도 마련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불행으로 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처들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막 결혼에 대해서 막 환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은 이제 현실이에요. 결혼을 하는 순간 남녀가 이제 같은 방에서 같이 손잡고 자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겪지 못했던 엄청난 형태의 행복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행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이나 생활의 패턴들을 잘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다뤄봐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주고 싶어 하는데, 이런 이제 미숙한 우리의 자아들 때문에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남녀 관계가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인종들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고 염색체가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유전자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남성이 생각하는 방식과 여성이 생각하는 방식은 100%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우리가 영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떤 문화를 좀 이해해야만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오해가 안 생기는 거죠. 굉장히 이제 잘 지내보고 싶은데 한마디 또는 이제 뭔가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의외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상처가 생겨나게 되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 심리학자들 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스턴버그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3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랑의 3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배열할 것인가, 적절하게 어떤 것들을 강조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형태의 사랑들을 좀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 화성에서 온 남자도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하고 이제 뒤에 가서도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들 꼭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 연애를 시작하면서 또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존 그레이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이제 금성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한 가운데 모여서 살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에피소드인데, 이 존 그레이는 정신분석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데, 한 25,000명 정도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등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내리고 있는 결론은 딱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다르다. 같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거로 왜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관계에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지?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는 거죠. 서로 다른 금성에서 온 사람, 또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상대방의 언어를 좀 배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착점으로서 이제 지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중립 지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서로 상처가 안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왔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쏟아놓게 되면, 내가 살아왔던 환경은 지금 화성이고 저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은 이제 금성인데, 서로의 어떤 문화적인 독특성만 주장하게 되면 실제로 그 관계는 온전하게 성숙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존 그레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에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은 내용들은, 자,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힘들게 됐을 때 어떤 방식의 태도들을 취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남자는 화가 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동굴로 들어간다.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굉장히 버거울 때 우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남자들이 이제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레이의 설명이에요. 남자들은 이제 항상 태스크 중심이에요.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끝내는 과정을 통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온통 신경들을 거기에 다 쏟아놓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아내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그걸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 남자들이, 이 남자라고 하는 종족들이 화가 나게 되면 또는 잘못된 상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말을 안 하죠. 여자친구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싸우게 되면 남자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연락을 끊거나 이제 이런 어떤 방식대로 이제 기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동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여성들은 우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존 그레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깊고 깊은 거죠. 여러분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기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여성들은 이제 생리적인 현상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들의 분비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레이는 우물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물에 들어갈 때 남성들이 정말로 안 좋은 태도는 뭐냐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게 되면 여성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상처받았다, 그리고 내 상처를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남성들은 그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태스크 중심적으로 여성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자, 거기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매사에 있어서 나의 모든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문제로 해결하고 그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이 강박증, 자, 이 강박증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 자, 공감을 먼저 원하는, 뭔가 같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형태의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좌절하게 되면, 내가 이제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좀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라고 하면서 또 남성들이 이제 삐지거나 아니면 이제 토라지게 되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제 원인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관계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해결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남성들은 동물로 들어가고 여성들은 이제 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서로 상대방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들 또는 이제 피난처들, 또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방식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섬세하게 다뤄야 될지 이런 또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또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감정의 이제 기복들이 이제 있는데, 특별히 또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이 감정의 기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 그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굉장히 더 절망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남자들처럼 쿨하게 아니면 이제 모든 걸 다 막 자기가 그 품어주고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성이 엄청나게 더 큰 상처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로부터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어떤 굉장히 더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여성의 감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남성들은 좀 특별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존 그레이는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지 좀 몇 가지 이제 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남성들이 자기가 이제 동굴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걱정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아내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하게 되는데 그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그냥 혼자 스스로 고립돼가지고 자기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여성들 입장에 보면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죠. 같이 삶을 나누기로 했고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자기를 빼버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들은 이제 분노를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데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자기 혼자 막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뻥 터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지금까지 단순하게 뭔가 이제 동지애라고 이제 생각하거나 아니면 같이 투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가서 싸울 때는 자기 남편은 자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남자는 이제 내가 이걸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알려주겠다고 생각하지만 자, 여성들은 그 과정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뭔가 이제 알아주길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호메로스 서체도 보면 이제 헤라가 제우스한테 질투하는 장면이 이제 항상 그거예요. 헤라가 남편 제우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남편 혼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뭔가 꿍꿍이를 꾸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절대 그것들을 여성에게 헤라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헤라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들이 동굴에 들어갈 때 꼭 표시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지금 나한테 당면돼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 언제까지 좀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여성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여성들의 반응들이 다양하게 이제 등장할 텐데 거기서 뭔가 이제 팁을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조금 고려하는 그래서 여성도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전적으로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레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이런 어떤 문제 상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당신을 믿고 의지하지만 내 생각의 정리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자기가 동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엑스큐스를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여자친구에게 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꼭 동반돼야 될 것은 안아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킨십이 이제 필요하다.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또 포옹을 하거나 뭐 키스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너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너한테 애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입장에서 여성들이 이제 우물 속에 이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안 좋은 방법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들을 금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 고민들을 털어낼 때, 자, 무조건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옳다. 네가 정말 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 모르는 거야. 네가 조금 난독증이 있구나. 뭔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그거 여자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또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의 유일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되어주기를 자기 남자친구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동료들이 되어주길 바라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상처를 내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또 자기가 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자, 이런 어떤 공감 관계들 가장 신뢰했던 그런 어떤 관계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남자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우물에 들어갈 때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이 솔루션을 절대로 제시하지 말라. 자, 무조건 알았다. 너는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동의한다. 너를 어떻게든지 내가 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거 있다. 인터넷 찾아봐. 챗 GPT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절대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존 그레이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공감하고 경청하고 끝까지 들어주라.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딴 데 보고 있거나, 뭐 텔레비 보고 있거나, 인터넷 하고 있거나, 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성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려고 할 때 눈을 마주치고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그게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뭐 계속해서 여론조사 보면
서로 이제 한 2년, 3년 넘어가는 그런 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대화는 2분, 3분이 안 돼요. 2분, 3분이. 자, 그런데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뭐 3시간, 4시간씩 대화해요.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생각하면 2분, 3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걸 이제 여성들이 이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리액션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어떤 방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몇 가지 일들과 이제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성들을 달래주는 효과적인 방식들이 뭐냐? 존 그레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청하기, 조용히 들어주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남자들은. 왜냐하면 이제 즉각적으로 태스크를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거슬리죠. 자, 근데 판단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무조건 들어준다라고 하는 태도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구나. 네가 많이 아팠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 판단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공감을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과 트러블이 이제 생겼을 때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한 행동들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이프 힌치가 얘기하는 충족 이유를 막 제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빠져날 구멍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 자기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무조건 남자들은 사과해야 된다. 자, 이제 그걸 이제 원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사과할 때도 진심 어린 태도,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사과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빈정거린 태도라든지 아니면 시니컬한 어떤 태도들을 이제 보이고 있다면 그건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과의 대화나 상대방과의 갈등 속에서 어느 누구가 전적으로 잘못한 케이스는 절대 없어요. 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뭐 6대4가 됐든 7대3이 됐든 서로 다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남자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남자인데 내가 뭐 다 이거 노력해서 한 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를 사랑하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과하기 힘들어요. 그걸 이제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이자 적극적인 방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급적인 작은 스킨십,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살짝 안아주거나 어떤 게 됐든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관계가 2년, 3년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스킨십을 갖지 않아요. 그러죠. 처음에는 막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뭔가 이제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족같이 돼서 스킨십이 이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금물 중에 하나인데 관계를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너무 적극적인 스킨십보다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살짝 안아주는 이런 어떤 따뜻한 스킨십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계속 집안에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한 일에만 이제 집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피곤하게 되고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큰 절망들이 이제 빠져나게 돼요. 자, 그러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서 커피숍에 가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자, 그래서 이제 혼자 두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물 안에 빠지면 뭐 나갈 길이 없죠. 동굴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서 이제 건져내서 뭔가 좀 더 따뜻한 굉장히 온화한 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내는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머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기는 유머 약하다 그러면 책을 사세요. 교보문고 해가지고 유머 치면 한 100여 권씩 떠요. 자, 거기서 중요한 것들을 외워서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찾아봐도 유머들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살짝 노력하는 거, 그것들에 여성들은 또 감동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잠시라도 위로받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향을 또 분위기를 이제 유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편지 쓰기 또는 이제 작은 선물이에요. 아까도 여러분 이제 했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담아서 손편지. 지금 뭐 편지지가 비싸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뭐 네오다다 가서 편지지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서 계속해서 가끔씩 쓰세요. 또 이제 많이 화가 났을 때 굉장히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이런 어떤 편지를 쓰거나 적어도 포스트잇에다가 뭔가 자기 감정을 써서
뭐 자기 애정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이제 사소하지만 사람들에게 뭉클한 어떤 감동을 이제 줄 수 있고, 아, 너는 역시 내 편이구나. 역시 너는 나와 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남성들이 해야 될 이제 태도라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성들이 이제 자신이 우물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화성인과 금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관들을 남성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거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해해 주겠지, 남자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은 거의 돌한테 나한테 말을 걸어주겠지라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거의 돌과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내가 어떤 심정인지, 어떤 태도인지,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위로 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은 몰라요. 바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텔레파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만약에 이제 같이 살고 있다면 냉장고에다 붙이든지 아니면 뭐 침대에다 붙이든지 뭔가 이제 그 10계명처럼 내가 힘들었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래야만 그것에 따라서 남자들이 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서 내가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뭔가 훈련이나 어떤 이제 어드바이스를 이제 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돼. 전혀 이제 위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남자가 나를 좀 웃기려고, 나를 달래주려고, 나에게 좀 애정을 베풀려고 이런 귀여운 짓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약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남성들이 하는 것들이 성에 차진 않지만, 자, 그 남자들 또 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와이프나 또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 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별도 따라주려고 막 그럴 거예요. 달다 따라주려고. 남자들은 뭐 그런 굉장히 또 그런 의욕들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공감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이 남자가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랑이나 관심에 대한 이해, 그것들을 좀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남자들은 돌아와요.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 중에 남성들은 거의 다 침팬지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기간들이 좀 지나게 되면,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여성성을 띠지 않는 이상, 남자들도 꼭 여자처럼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자처럼 이제 대우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다 어떤 이제 고민들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 고민들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한 다음에는 거의 180도 그냥 모습을 또 바꿔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나의 남자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막 집요하게 왜 나한테 말 안 해? 나한테 막 보고하지 않아. 그래서 막 너무 서운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또 이제 부부싸움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또 찍고 뭐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남자가 이야기를 할 때까지, 스스로 이제 이야기할 때까지. 왜냐하면 이제 남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나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 여성하고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눴을 때 후폭풍이 이제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만 짐을 짓고 동굴로 들어가는 어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여유를 이제 또 넣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남성이 아까도 얘기했던 침팬지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성은 무조건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명예라든지, 여성들은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를 전개하지만, 남자들은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내가 나의 엄마 아빠한테 또 장인 장모님한테 또 여자친구의 친구들한테 어떻게 내가 인정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이런 특성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의 추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 안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소외감들이 여성들에게는 이제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자신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저렇게 애쓰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남성이 고민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존 그레이가 이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팁들 중에 하나이고,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사랑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이 시간에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적 또 철학적 이론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애착 이론. 여러분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성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과 맺었던 관계들, 이걸 애착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36개월 되기 전까지 엄마 아빠와 어떤 애착 관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뇌가 성장하는 이제 기관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한 450 정도 cc밖에 두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3살, 4살 되면 1350cc 정도 성인의 뇌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이제 입력되느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양육을 했냐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3살 이후, 4살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엄청나게 이제 큰 지표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과거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또 갖게 되고 또 기르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아이에게 보여주느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되는 삶을 이제 살지 않으면 또 똑같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런 어떤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무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이제 저주의 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성숙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기술의 테크닉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국영수 여러분 머리에 때려 박은 것처럼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이제 사랑과 관련된 강의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남길 수 있는 또 그런 사랑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 바로 이제 애착 이론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항상 웃음꽃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친밀하고 또 아름다운 어떤 관계들을 이제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저항적 애착이라든지 회피 애착,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전혀 부모님들이 케어해 주지 않았을 때, 또 그것들을 막 굉장히 못하게 이제 막게 됐을 때,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저항적 애착이나 회착적 애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이 관계에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이 이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물건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개라든지, 그러니까 애완견, 애완묘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나 고양이에게 더 애정이 가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저항 애착이나 회피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는 것들은. 왜냐하면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애완견이나 애완모에 가야 될 어떤 애정들을 여러분들 애인들에게, 여러분들 사귀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야 되는데, 자, 이런 어떤 관계들이, 애착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물건으로 자기의 애정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애착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우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성찰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또는 이제 칼 융의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사랑의 방식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을 인지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남성성, 여성성을 이제 인지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 성격 발달과 이제 가장 면밀하게 이제 이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강기 때는 이제 입으로, 아이를 보면, 조카들 보면 항상 뭐 입으로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항문기라든지 항문기 때는 이제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소변이든지 대변을 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남근기인데, 남근기는 4세의 죽세. 가장 중요하다고 왜 이야기하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 성격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착 관계에서 부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이제 뇌가 성장하고 자기의 성격, 이제 특별히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이때 이루어지는 어떤 그 성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남근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남근기 때 성에 대한 올바른, 올바르기보다는 성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어떻게 제대로 잘 안착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자기가 그 이후로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대하거나 아니면 여성이 남성을 대하는 데서 크게 이제 좌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가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걸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바람을 핀다든지 또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런 또 여파들이 아이에게 이제 남아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커다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이제 정신 분석하겠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또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또 좋아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이제 좋아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다 4세 죽세 이 남근기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때 이제 남성들은 어떻게 이제 남근기가 고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솔하거나 과장되거나 또 이제 남자다운 이 마초적인 것에 이제 집착하고 또 이제 나이가 많거나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제 이런 경향들이 이때 이제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순진하거나 청순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동시에 난잡하거나 유혹적인 거, 또 이제 남성을 이제 능가하려고 하는 어떤 페미니즘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4세에서 6세 때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엘렉트라가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호메로스에 나온 건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왔을 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클리타임제 네스트라인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기스토스라고 하는 이제 다른 남자와 정부에 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자라왔던 삶들을 보면 그 성적인 가치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런 좌절감들을 이제 마치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분석에서 표상화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세에서 6세 때 특별히 이제 자아가 생긴 뒤에 여러분들 3세 이전에는 뭘 했는지 전혀 모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마 상태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자료들이 축적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3세까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우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진화 심리학인데, 자, 우리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지만 반절은 그렇지만 또 반절은 침팬지다. 영장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식세포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남성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성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이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막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뭐 남성처럼 막 그런 우람한 근육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시도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침팬지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도 더 좋은 자손, 더 우월한 형태의 유전자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 정보회사 가면 이제 그렇죠. 키 몇이고 뭐 연봉 얼마고 뭐 여성의 특징들 또 남성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자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인간들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이제 맺게 되는 것들인데, 자, 이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자손을 남기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 본능 에 이제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25만 년 전에 수렵과 채집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정착이 됐고, 그런 여파들이 지금 25만 년 후에 호모사피엔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구하는 것, 또 여성들이 이제 남성을 구하는, 또 이제 이런 거 관련된 뭐 성폭력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어떤 생식세포라고 하는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범죄라든지 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퇴폐적인 것들, 왜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개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홍등가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 여러분 이제 깜짝 놀랄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 암스테르담이 여기 있는데 그 암스테르담 혹시 이제 여행한 사람들 알겠지만 거기는 홍등가예요.
거기에 관광객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1년에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성산업이죠. 성산업. 근데 그 성산업 하는 사람이 다 총각들만 가느냐, 총각이나 처녀들만 가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유부남이나 유부녀들이 가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왜 그런가? 바로 우리에게는 이 원숭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절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자연스러운 이 생식 본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부일처라든지 쓰리썸이라든지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별의별 것들이 전부 다 있는데, 자, 우리가 어느 한 여자나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특성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걸 이제 사회나 법이나 아니면 이제 문화를 통해서 또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700만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이제 침팬지나 고릴라들 그 영장류들을 보면 송곳니가 4개가 있어요. 이 송곳니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생식과 관련해서 더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이 수컷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암컷들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그때 쓰는 공격용 무기가 이 송곳니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 송곳니가 사라졌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성을 놓고서, 암컷을 놓고서 남성들이, 수컷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생식적인 욕구를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계속 호모사피엔스가 해왔다는 거죠. 그 진화적인 표본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4개의 송곳니가 사라졌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생식세포 때문에 뭔가 본능적으로 이런 어떤 성과 관련된 것들을, 그런 어떤 쾌락과 관련된 것들을 추구하지만, 거기서 어떤 금기시되는 것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욕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굉장히 현격한 특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스탠버그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탠버그가 떠들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친밀감, 또 하나는 이제 열정, 또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제 분석해보면, 사랑의 관계들 분석해보면 이 3가지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냐, 아니면 이 3가지가 어떻게 하나가 삐그덕거리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이제 안정적인 관계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정한 이제 관계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내가 누군가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게 이제 어디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또 분리 경험들을 겪게 되는데, 그 경험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거나 아빠 같은 이제 남자를 만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리스의 이제 호메로스, 이제 향해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같이 있었던 거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제우스에 의해서 그게 이제 반토막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반쪽, 나의 한 반쪽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원래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바로 이제 결혼 제도이고, 어떤 삶의 그 이성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친밀감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 열정인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생식세포가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들이 만나게 되면 찌릿찌릿하는 이 전자기적 신호가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흥분시켜주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이제 그 육체적 관계, 또 이제 이 사랑 관계를 통해서 뭔가 굉장히 충돌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몰입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행복 지수들을 올려 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의사결정, 의사개입인데, 자, 이제 이 사랑 관계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자, 혼자 생각하는, 혼자 결정해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떠나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안정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받은 봉급을 여자한테 갖다 줬어요. 지금은 막 다 따로따로 이제 차고 그러지만, 그래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혼율 중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벌어온 경제적인 재산이나 뭐 자산이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이제 다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집도 뭐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자산도 아내 이름으로 하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책임감을 동반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혼도 되게 하기 어려워. 너무 이제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들이 이제 유지되는 것들이 보여주는데 이거 이제 전부 다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스턴버그는 사랑의 삼각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이 친밀감, 뭔가 이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체세포의 어떤 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감, 공동체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이제 잘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인 연애, 또 성공적인 결혼, 또 성공적인 이성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 중에 뭔가 하나가 집중이 되거나 하나가 너무 두드러지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관계의 위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의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좋아만 하는 것은 진정한 형태의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짝사랑이죠. 내가 누군가 좋아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뭐 편지 쓰고 뭐 선물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나의 이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이상은 내가 아닌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서 나는 이제 좋아하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바람직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빨리 회피를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이제 큰 상처를 이제 받게 될 거고, 이런 사랑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간 사람은 이제 얼빠진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성적인 열정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으로만 흥분해가지고 여자니까, 또는 이제 남자니까 그것만 보고 그 성적인 매력만 보고 뭐 예쁘게 생겼다. 굉장히 섹시하게 생겼다, 뭐 남자답게 생겼다 이런 것만 보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형태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허한 사랑, 이제 의사 결정만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랑하는 감정도 없고 서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의사 결정, 남편이니까 남편이 하는 대로, 아내가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그런데 남편에 대한 애정, 또 남편에 대한 존경. 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요즘에 이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커피숍 가면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해. 근데 부부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그렇지만 서로 이야기 소통이 없는 관계. 그냥 법적으로 부부인 관계들. 이런 관계들이 바로 이제 이 공허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밀감과 열정만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제 낭만적인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낭만적인 사랑도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 사랑의 감정은 변해요.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죠. 언젠가는 그 만남들이 헤어지게 될 거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회자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만나면 바로 헤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낭만적인 사람도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친밀감도 있고 성적인 연결도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유효 기간이 결혼은 3년이고 연애는 3개월이에요. 통계적으로 통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 기간이 넘어서게 되면 열정도 식게 되고 친밀감도 식게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 어떤 낭만적인 사랑을 계속 꿈꾸고 이제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면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식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동반자적인 사랑. 자, 이거는 이제 친밀감과 의사 결정만 이제 있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열정이 없는 것들이죠. 성적인 열정이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가족이나 친구처럼 이제 지내는 이런 어떤 패턴이 바로 이제 동반자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동지의 관계죠. 형제 자매의 관계고. 자, 근데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매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사랑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백지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백지사랑은 열정만 있고 의사결정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인 거죠. 남편은 여자에게 순종하고, 여자는 또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백지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사랑들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삼각형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부분만 서로 연결돼 있을 때 갖게 되는 불완전한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밀감과 열정, 헌신, 공동체적인 요소도 있고 또 성적인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이런 어떤 친밀감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들, 이 세 가지 삼각형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때 이게 이제 진정한 형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가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낭만적 사랑이라든지 동반자적 사랑이라든지 얼빠진 사랑이 이제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들, 이 어떤 괴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삼각형이 현실적인 사랑의 삼각형인지 아니면 이상적인 사랑의 삼각형인지, 자, 여기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 남자친구와 뭐 이 여자친구 같이 이제 몇 년간, 뭐 3년, 4년, 뭐 또는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하고 같은지, 같지 않은지, 뭐가 이제 부족한지, 뭐가 더 강하게 됐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삼각형, 내가 생각하는 삼각형 중에 이제 뭐가 좀 더 보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열정인지 아니면 이제 의사결정인지 친밀감인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생각하는 또 삼각형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삼각형이 다를 수 있고 여자친구가 생각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남자친구는 더 친밀감을 원하는데 나는 열정에 가 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는 의사결정을 원하는데 나는 이제 또 뭐 친밀감에 가 있거나 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여기서도 이제 불일치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맞춰가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인식할 때 삼각형하고 이제 타인들이 인식할 때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우리 안의 삼각형과 타인들이 볼 때 생각하는 우리를 벗어나는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삼각형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중시해야 될지, 자, 이걸 이제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수업 시간 끝나고 가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한번 커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친밀감과 열정과 의사결정 중에 뭐를 좀 더 중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서로 이걸 맞춰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면 서로 이제 관심사나 뭔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어떤 그 지향점이 다른 것들이에요. 이걸 이제 조정하는 0점을 맞추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에 대한 오해. 이 사랑에 대한 이제 오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도 이제 정신과 의사인 이제 쓴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도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지금 5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낭만적인 사랑에 딱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사랑에 이제 꽂혀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낭만적인 사랑을 벗어나거나 성적인 사랑, 이제 우리가 이제 침팬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지 않게 될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들,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낭만적인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랑들이 뭔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자, 그게 다 오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기술, 또 감당해야 될 책임, 또 감당해야 될 의무, 또 감당해야 될 헌신이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뿅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막 흔들어 놓는, 막 우리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감정 덩어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학도 그렇고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다 감정적으로 너한테 행복을 주냐,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이고 뭔가 흥분되는 것이라고 이제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철저하게 이제 그레고리 팩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능,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영역,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선취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감정들은 굉장히 소모적인 감정이 될 수 있고 이 감정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사랑에 빠졌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레고리 팩은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임상 치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성적으로 자극이 되었을 때 이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격려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어떤 이제 포용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제 그게 이제 성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어떤 관계들은 우리에게 이제 황홀한 느낌들을 이제 주는데, 그 황홀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팩에 따르면 자기 경계를 허물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도시에 살다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쓰게 되죠.
근데 그 신경 쓰는 이제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황홀한 경험들 또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유대감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한테 잘 해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 경계들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면서 나하고 자기하고 이제 어떤 동질감을 느끼거나 그런 어떤 동료 의식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일체감들이 자, 우리에게는 성적인 자극이 된 것처럼 그런 어떤 쾌감들을 이제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착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팩이 이야기할 때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의 별개의 개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엮어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이었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야라고 하는 알테르 에고라고 하는 또 이제 반쪽의 영혼, 마이 소울메이트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부 다 수사적인 용어들이고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신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둘로 만났고 둘로 지낼 것이고 마지막 또 둘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생각이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그 싱크로나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꿈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관계들이 무너지면 서로가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자, 더 높은 단계의 사랑에 가기 위한 정상적인 수준이다. 그것 때문에 사랑이 변했다. 뭐 남자가 변했다. 여자가 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남자에게 또는 여자에게 의존하는 거. 남자친구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거, 또 여자친구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거. 이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셔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 없이 못 살아, 나 혼자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뭐 떠나가면 못 살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랑 태랑들을 하게 되는데, 자, 상대방 없이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생이다라고 팩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또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나를 제일 먼저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가장 먼저 아껴주는 사람, 내가 잘 못하는 그것들 나를 다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인 거지. 노예인 거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노예가 되거나 나의 삶을 막 다 뒤치다꺼리 해주거나 뭐 엄마가 아이를 뒤치다게 해놓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게 피터팬 증후군이죠.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은 것들인데 자, 이것들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건 생존과 관련돼 있다. 필요와 관련된 것들이지. 자,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서로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런 어떤 관계가 사랑인 거지. 서로 뭐 떨어져 있으면 못 죽고 이렇게 막 그 자기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뒤죽박죽 얽혀버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존 욕구, 다른 사람의 기생해서 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챙겨주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편하긴 하죠.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성숙한 사랑의 이제 일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면 이것은 밑 빠진 독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장들을 가로막고 또 다른 사람들을 번아웃 시켜버리는 이런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자아들을 텅 비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하지 않죠. 계속 챙겨주니까. 남자친구가 챙겨줘, 여자친구가 챙겨줘.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들 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관계가 어긋나면 일도 망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것들도 다 망가져 버리는, 삶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존과 사랑, 이걸 절대로 이제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사랑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 자꾸 무능력하게 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떠나가는 여자친구가 떠나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밥도 못 해먹지, 빨래도 못 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과 관계를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를 더 알게 되고 뭔가 더 기술을 갖게 되고 뭔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그런 어떤 관계나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통해서 내가 뭔가 헤어지고 났을 때 또는 그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뭔가 한 단계 성숙했다. 내가 그전에 1, 2, 3, 4만 알고 있었는데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5, 6, 7까지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 자, 이런 관계들이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것과 이제 연관해서 또 팩이 이제 조심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세디즘 또는 이제 마조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고 또 그 과학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마조히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랑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 미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게 되고 성적인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자기 희생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거 또 뭐 자신의 어떤 여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주고서 자기 자신은 이제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은 세디즘이다. 또 이제 마저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 또는 절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어느 부분 정도 내가 채워 나가고 어떤 부분 내가 성장해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병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불만들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가방 사줬는데 집 사줬는데 뭐 해줬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기 희생, 처음엔 자기 희생이라고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라고 하는 그 서운함. 이것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희생, 특별히 이제 이 병적인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해결된 과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상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 관계를 유지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아픔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도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나이 어린 이제 그 여자아이가 나이 많은 이제 남자하고 이제 사귀거나 아니면 이제 남성들이 자기 엄마가 이제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격한 이런 어떤 그 정조관념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아이에게 보여주었는지 이것들이 이제 그 원가족 내 미해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상처로 남아가지고 항상 이제 그 다음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아는 분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명망이 있는 분인데 이 남자가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뭐냐면 자기 딸이 50대의 남자를 사귀는 거예요. 50대의 남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결혼도 4번이나 하고 결혼을 4번 했으니까 이제 연애는 얼마나 더 많이 했겠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 딸한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빠로부터 못 얻었던 그런 어떤 사랑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연애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데 자기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좀 큰 충격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미해결된 과제가 드러나는 양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상대방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이제 보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간단하게 서로가 이제 성적으로 끌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해 이야기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제 모르면 자기는 이제 멧돼지를 잡아왔으니까 먹어봐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소는 초식동물이죠.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호랑이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가져오지만 또 자기는 먹을 수 없는 자 이런 관계, 자 이런 관계들이 계속 중첩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문제들이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장점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 느끼는 또 결혼하면서 느끼는 가장 빈번한 사태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남자를 또 여자를 생각하고 그런 방식대로 이제 대우하게 됐을 때 서로 이제 어긋나는 이런 것들. 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정말 원하는지 어떤 방식의 삶을 이제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비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참 사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맞추도록 하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이제 참 사랑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팩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참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성장, 영적 성장을 돕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뭔가 이제 돌봐주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애하거나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세계관, 또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 그것에 어떤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이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또 이제 지혜로운 어떤 행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연애 감정으로 뭐 어디 가서 차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자 이것으로 이제 끝나버리면 그것은 의지 있는 또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 삶의 어떤 설계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만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생각해 보세요. 바보온달을 이제 장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강공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팩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다. 지혜로운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놀러 가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게이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최고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같이 고민해주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관심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나의 관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을 내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영화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자취들, 영적인 그림자들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팩은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 들어줘야 돼요.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친구 만나거나 남자친구 만나면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이제 자주 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안 보면 헤어지죠. 그게 뭐냐면 이 말하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랑이 줄어들고 사랑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든지 핸드폰 보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어떤 시간을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팩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나 독립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타인은 나의 연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은 나의 연장이 아니다.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거리두기 또 약간의 이제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부속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연장물이 아니다. 상대방도 계획이 있고 상대방도 느낌이 있고 상대방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상담이다. 뭐 첫 번째하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도우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 또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에리 프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다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기술이 테크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저 길에 금덩이가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금덩이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전혀 그것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개발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배워야 될 기술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이나 그림 이걸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은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몇 시간을 같이 이야기했는지, 이 사람하고 어떤 시간을 내가 공유했는지, 자 그것들이 늘으면 늘수록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이 있는 거고 이게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관계라고 이야기했고 그 관계 중에 이제 우리 부모와의 관계 또 이제 관계가 성숙했을 때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게 됐을 때 이런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큰 상처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낭만적으로 감정만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착취물로 또는 나의 연장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팩도 마찬가지고 에릭 프롬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거꾸로예요. 상대방의 영적인 것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어떻게 성장시켜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도 이제 두 번째이긴 한데 내가 성장하는 것,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더 연마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제 사랑 또 많은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겪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더 성숙한 사랑 또 행복한 사랑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릭 프롬이라든지 그레고리 팩의 이런 어떤 사랑들의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좀 이해하고 이것들을 좀 한 주간 동안 실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